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헤어솔루션의 이성호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의 파산 공세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콩장에서요, 비아디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연초 대비 무려 45%나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 물음표가 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비아디가요, 5분 만에 완충할 수 있는 배터리 공개했고요. 직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휴대폰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휴대폰하고 전기차를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최신식의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김신 팀장님, 지금 중국 쪽으로 테크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테슬라를 또 들고 계신 국내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 굉장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이구한신이라든지 부양책에 의해서 좀 크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고 딥시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하고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유럽에서 그래도 판매가 잘 되었던 테슬라가 판매에 대한 부진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오너 리스크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를 싫어하시는 일부 분들이 미국에서 방어를 한다던가 테러를 하는 이런 이미지가 좀 쇄신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하락에 대한 내용들, 오히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현재 5분 만에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굉장한 강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5분 만에 진짜로 전기차 충전이 되는지 여부는 저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전기차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충전 시간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중국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버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텨야 돼요?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전기차로 볼 것인가 혹은 자율주행 쪽으로 볼 것인가를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저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들 자율주행 혹은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전기차로만 보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결국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가기 위해선 자율주행이 점점 더 발전되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자율주행이 중국에선 레벨 2 단계입니다. 좀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물론 많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기에 결국 테슬라와 비아디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자율주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내가 국내에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비아디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을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차 전지는 왜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직 2차 전지는 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슈에 대한 플레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조금 논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아디가요, LF 배터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충전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알려지지 않았나요? 근데 LF 배터리 사용해서 5분 만에 완충한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에 대한 이유입니다. 저도 그 생각
생각을 갑자기 그러네 뭐 확인을 못했는데 그 말만 듣고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은 굉장히 뭐 획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요. 이정호 팀장님 저희 지금 김신 팀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테슬라를 저희 전기차 업체로만은 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진입하는데 가장 속도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일단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학개미 분들의 선택이시라면은 비아디와 내가 테슬라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뭘 사야 된다고 보세요? 가격적인 매력은 지금 테슬라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BY도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악화가 돼도 나머지 갖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테슬라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 중국차가 워낙 전기차 관련해서 저가 공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 탄력성을 받으면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 시장이 조금 약간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CATL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조 원의 유상증자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큰 하락세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점유율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올라가주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다. 국내 시장과 반대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가 공습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쪽이 살아나려고 한다라면 저는 누가 뭐래도 미국 시장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나라 배터리나 이런 부분 채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커져야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더욱더 호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게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약세를 또 면치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세몰이가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CATL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 앞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따로 떼놓고 보면 이쪽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믿고 저희가 투자해도 되는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잖아요. 그 이유는 레거시 쪽보다는 유리기판이 미래 비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배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전고체 시장이 더 미래 비전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탄력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무시 못하는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지행과 협업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이제는 중국한테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초격차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더욱더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패권 전쟁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딥시크부터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전기차 쪽도 그렇고 중국의 반격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요. 미국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 틈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은 AHL 만도를 선택을 하셨고요. 네, 이정호 팀장의 종목입니다. 한농화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HL 만도 주가가 좀 묵직했었는데 뭐 그렇게 조정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 종목군이기는 한데 다만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특별한 포인트가 첫 번째로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엮이고 있다라는 점들, 두 번째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중국 이구 환신에 대한 수혜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자율주행 관련 내용들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되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위해서 첫 번째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슬라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들.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난해 1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고점을 형성하고 거진 3개월간 쉬어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퓨런티어라는 기업은 조금 더 하방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묵직한 종목군이 HL 만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기업이 자회사 통해서 자율주행 핵심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해서도 현재 소비재에 대한 정책 자체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이 기업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25%나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가 여전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 라인대를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가는지 여부도 함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45,000원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 도착하면 제가 한 번 더 엿줍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선택하셨어요, 팀장님? 네. 그래도 믿을 거는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 쪽에서는 그나마 전고체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시세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1차례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18,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21선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리는 지금 전고체 관련주에 올라타서 한 22,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인데요. 한농화성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K푸드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시황 전해드리면서 오늘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삼바디아 뒤를 잇는 음식료주, 지금 제2의 삼양식품이 누가 있을까 찾고 계시죠? 네, 황제주 등극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 96만 원 근처까지 삼양식품이 갔고요. 반면에 농심이라던가 다른 종목들의 위치를 조금 보시면은 괴리가 조금 있네라는 거 체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조리 다 섹터상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라는 생각들도 함께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9개 그 식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격을 통제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식음료 업계에서 다시 또 한 번 가격 인상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볼만한 이슈들이 많아서 한번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 파악은 김 실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경기 방어주에 대한 특성도 일부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음식료 섹터가 갑자기 올라간 건 아니고 지난 1월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풀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좀 실적이 괜찮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체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스타벅스라든지 혹은 일부 음식료 업체 쪽에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흐름들 플러스 알파로 이번 주 월요일에 신라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국내 쪽에 대한 피해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결국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라면 같은 경우가 서민 음식이라고 해서 정부가 계속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카드였는데 라면마저 올릴 정도로 현재 음식료 업계는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면이 올렸다 보니까 그럼 다른 기업들 역시도 함께 줄이어서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지금 관련했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Q가 좀 제한적인데 P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거기다가 수출 같은 경우가 현재 역시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내와 수출 역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는 올라가는데 Q도 같이 좀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면 Q도 조금 같이 크게 영향 안 받을 거다. 가격 인상이 Q는 저는 있어도? 크게
네.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식료 같은 경우가 사 먹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라면도 보시면 항상 이제 마진은 굉장히 적은데 박리담회에 대한 형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10원, 20원 정도 올린다고 해서 과연 라면 사 먹을 사람이 안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큐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만약에 과자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100원 정도 올렸다라고 하면 비슷한 제품군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겠죠. 있죠. 하지만 한쪽에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달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원재료를 수입을 하기 위해선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고 지금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기업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음식료 업종 전부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이 가격을 올리게 되었을 때 B, C 기업들 역시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원재료에 대한 압박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Q는 여전히 견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정우 팀장님 불닭볶음면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 너무 몸이 근질근질하다. 이게 중독성이 꽤 있어가지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저희 주제가 삼비디아, 제2의 삼비디아거든요. 네, 식음료 업계에서 제2의 삼비디아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삼양식품이 갖고 있는 경고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탄탄하다라고 네.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뭐 신라면보다 왜 불닭볶음이 더 잘 많이 팔리냐라고 봤을 때 전 세계로 봤을 땐 국물 있는 라면보다는 국물 없는 라면이 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높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스파게티나 이런 부분이 국물이 없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더욱더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2공장까지도 더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5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띄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수출주로 변모를 하는 모브스가 나오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은 받고 밸류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기존에는 라면이나 라면 가격이 인상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보다 신라면 가격 올라가는 게 더 민감하게 다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면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민감하지만 수출하는 라면 가격은 누구 하나 신경 쓰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출이 많으면 많이 될수록 이 라면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탈피를 했던 삼양식품이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또 삼양식품 말고 또 누가 나올 거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되게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CJ 제일제당의 비비고나 만두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또 찾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에서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운맛뿐만 아니라 까르보나라 맛 또 다른 맛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만큼 이쪽이 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외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이 돼서 이제 마진이 개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Q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저희가 가격 인상했다가 뭐 철회하고 막 이런 노이즈도 조금 있었잖아요. 이정우 팀장님. 네.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원자재가 많이 올랐다던데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없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삼양식품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 나가고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농심에서 가격 인상이 4개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언젠든 오뚜기나 삼양식품 쪽으로도 가격 인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린다 본다면 이 시장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먹던 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네네. 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라면값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막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억눌렸던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K푸드의 위상이 달라진 거를 많이 또 해외여행 가서도 체감하실 것 같아요. 코스트코 나가보면은 메로나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고는 정말 잘 팔리죠. 북미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는 CJ제일제당, 롯데가 또 인도에서는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도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수출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주가 움직임 나타나거든요. 네, 두 분의 선택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농심. 네, 월요일부터 가격 인상 단행이 됐죠. 네, 이정호 팀장은 삼양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셨는데 종목은 S&D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농심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발동이 걸렸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3월 6일 정도에 나왔던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실제로 단행이 되면서부터 기대감이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피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마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이 공장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가동한 다음에 매출이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국물 있는 라면이 아니라 국물이 없는 라면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신라면도 그냥 신라면 아니고 투움바 신라면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뭔가 파스타처럼 이제 크림도 좀 들어가고 그런데 조금 매큼한 이런 라면이 또 주력으로 삼고 있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수출주들에게는 있는데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농심 같은 경우가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우려 일부 해소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붙어가고 있는 상황 속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계속적인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주가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41만 원 라인 때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만 5천 원 라인대로 우선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S&D로 넘어가 볼 텐데 삼양식품을 못 사신 분들이 S&D 잡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탑승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탑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누가 뭐래도 소스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소스의 핵심 파트너사인 S&D 주가도 삼양식품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왜 눈여겨볼 포인트냐라고 본다면 삼양식품도 공장 증설을 하는데 S&D도 그거에 따라서 공장 증설과 중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삼양식품의 대장주 역할을 돈독히 하면서 S&D도 꾸준히 따라가 올라가는 모습세가 인상 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고가 종목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어렵잖아요, 항상. 네, 어떻게 잡아주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오는 게 5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이 3월 중순인 점이 있기 때문에 4월 달 들어온다면 또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5월 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10만 원 부분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만 원까지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9만 원이고 삼양식품도 100만 원 가겠죠? 100만 원 네. 황제주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 높게 올라간 다음에 한 번 정도 조정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100 해서 저는 S&D 10 주실 줄 알았는데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9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은 늘 걱정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장이 빠져도 걱정하지 않고, 네, 우리 시장 개장을 아마 최근에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배신하지 않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데라는 감이 있었던 거는 삼전이 빠졌기 때문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보충이 되면서 뭔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상승이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지요. 그리고 텐베거 종목을 또 찾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네, 거인의 시선에서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